완주군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완주군 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 굉장히 높고 또 군수님은 주민투표 이전에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인사 좀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참 요즘에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가 그간에 13차례에 걸쳐서 우리 이 28개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완주, 전주 완주의 상생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 금액이 무려 2천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도에서 40%, 전주시에 30%, 우리 30%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통해서 양 지역에서 삶의 질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상당히 기대가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통합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통합과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가 함께한다 이런 걸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잘 진행이 돼서 원활히 돼서 우리 좀 주민들이 기대하는 데 실망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 다 하셨는지요? 예. 완주군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완주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도지사님이 작년에도 올해도 와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못했잖아요. 완주군민과에 대하여.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 브리핑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좀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그간의 정치적 공약으로 인해서 또 통합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전주한테 통합에 대한 그러한 전북 발전과 나름대로 한다지만 이 완주군에서 지금 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또 도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대 대책에서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간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2013년도에 가장 가까운데 3번의 부상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갈등이 어느 정도 심했냐.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없이 어떻게 하면 상생을 쓰는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군수님이 주장하는 여론조사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13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3번째입니다. 그게 3번째 할 때 그 당시에는 군수께서 통합에 찬성을 전주시장과 함께 합의를 보고 그 내용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가 다 동원돼서 찬성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했을 때 52.2%가 이렇게 찬성이 높게 나오니까 주민투표에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44.7%가 찬성, 55.3%가 반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유증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올 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 특히 이제 절차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게 6,150명이 했지만 그 당시에 32,785명이 또 반대 서명을 내서 저는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는 또 의견을 따라서 지방시대에 갔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행안부 현재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았지 않습니까? 통합의 타당성이 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완주군의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생성된 전제 하에서 통합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입니다. 그럼 공감대가 뭡니까? 주민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는 최종 결정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제 전주, 완주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충분한 설명하고 거기에서 여론조사가 반대가 또 높다면은 구태여 주민투표하지 말고 여론조사로 행안부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한테 좀 제안을 하고 그러죠. 함께 좀 하자. 이게 우리 시장님은 2013년에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을 볼 때 이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찬반이 누굴 위해서 통합해서 가는 게 좋냐, 독자로 가는 게 좋냐, 이런 경제적인 논리라 정치적인 논리로 서로 너무나 심한 것을 보고 끝난 그대로 10년이 넘어도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왕에 여기까지 행안부에 가서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 단계에서 한 번 더 걸린다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대신 언제 한다? 공개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대상도 좀 더 많은 사람을 해서 객관적으로 한다면 아마 이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졌냐, 이게 이쪽으로 갔냐, 이쪽 갔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행안부에 결정해서 과거에 중단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와 같이 이것은 우리 완주군의 여론이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미 이제 주민투표를 하냐 안 하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론조사 방법이 있다. 공론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불편한 거 있으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기간 지난 뒤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행안부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한 뒤에 그 결론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배곡의 상생 발전의 방안은 완주군과 협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 없는 민간 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 국민을 대변해 있는 의회가 있고 도의원도 있고 또 70여 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의 그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만드는 배곡의 상생 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전주시 협의회에서 또 그걸 합의를 보고 전주시에서 그걸 업세트를 하고 또 도에 가고 이런 절차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내용 하나만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전주시 청사를 완주로 옮기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익산 옆에 보시다시피 익산시잖아요. 거기도 한멸로 간다도 안 돼요. 청주청도 청으로 간다도 안 돼요. 그리고 여수, 여천시 그것도 안 돼요. 아예 전주시가 완주로 온다고 할 때 전주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3만이고 그래 완전히 10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다가 이런 대안을 한번 가능한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대안은 뭐 우리 시장이 볼 때는 참 엉뚱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주시의 지금 시청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 정도로 이 공간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디로 가냐? 도청으로 가는 겁니다. 도청으로. 도가 한 20년 됐어요. 도청이. 20년 어디로 가냐? 도청 어디로 가냐? 이건 망정강 쪽으로 간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전주시청을 오히려 문화예술의 메카를 만들어서 한옥마을이 전주시는 몰라도 한옥마을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역사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를 함께 아우러지는 우리 문화예술의 안에 타운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잠시 거쳐가는 한옥마을이 아니라 정착하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데서 하나의 문화예술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되냐? 참고로 말씀드려서 망정강 아시죠? 그럼 우리 완주가 있고 전주가 있고 저런데 완주가 10만입니다. 전주가 63만이에요. 익산이 26만 7천입니다. 그리고 김제가 8만 1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군산이 25만 6천, 133만 명이 현재 망정강 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데 가장 좀 교통이 편리하고 전북을 같이 디자인을 쓴 자리로 간다면 이것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그랬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청이 광주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 그 당시에 대통령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2010년에 어디 갔냐? 무안으로 갔습니다. 그게 거기서 행정타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새로운 활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저는 사전에 자세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한번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시장님이 도청한다 하면 잘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제안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13차에 걸쳐서 상생사업에 14차 상생사업을 도지사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전라북도에 큰 배려했습니다. 장관들이 두 분씩 하고 또 예결위원장도 또 전북 사람이고 이 좋은 기회에 도청을 아예 망정강 쪽에 하고 전주시를 어려운 설렘을 오는 전주시를 도청을 간다. 한다면은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강력히 저는 건의를 하고 싶다. 시장님이 하시면 더 좋겠고. 네. 내가 너무 엉뚱한 얘기인가요? 굉장히
공평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6천억이라는 돈이 어떻게든 얼마나 고심이 되겠어요. 빚을 얻는다는 게. 저희 완전히 한 332억이 있습니다. 부채요? 제가 그걸 네. 전체 상환할 것인지 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전주시의 살림을 깊이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나타난 걸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84개 10억이 넘는 건설 사업 중에서 17개만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론이 나와서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또 엊그저께 보니까 1,300억대 관광 거점 도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셨더만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500억이고 도비가 200억인데 600억을 준비를 못해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와 전북도는 상생 발전을 법으로 명명하겠다고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행 계획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은 결론적으로 선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원호치는 계속 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는 정직하고 재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말하려면 먼저 감당할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현재 105개 상생 보면은 상당한 돈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따지다 보면 3주까지 나오고 2주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 한번 본다면은 그리고 이미 완주군에서 지금 거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정리해서 낸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고 통합은 결국 하나가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이지 한쪽에 짐을 떠안는 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재정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에 그러면 1,300억에 되는 그 우리 관광 거점도 된 것도 뭐 진행은 대치장 없겠네요. 1,300억짜리 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 자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또 84개 그 건설 큰 사업들도 지금 드리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일정 부분 자체 자금 지금 그것은 인센티브라는 것이 통합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센티브라는 것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인센티브라면 실제로 이렇게 오는 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부 그 통합에 따르는 보전 같은 걸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아마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통합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마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반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 여부가 더 쟁점 사항이다 이렇게 저 이해하면 앞에 될까요? 보이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자체가 두 개가 함께 했을 때 교부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통합했을 때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거기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릴게 그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고 그러나 저희가 산출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군다나 그 기재부에서 또 예산 담당 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어떻든 간에 이 전주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많이 느끼는데 지금 말씀은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고 다른 얘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 논의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찬반 갈등이고 이제 논의의 결과를 떠나서 그 후유증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부터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2013년 과정을 아마 지켜봤다면은 아마 시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터지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봤습니다. 전부 찬성 반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볼 때 과연 그런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공론화 관계를 말씀드렸고 좀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부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자 찬성 측이 주장하는 이유도 있고 또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유인물도 만들어서 하지만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된다면 거기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게 되면은
저절로 많은 분이 이해하고 결론적으로 모든 결정은 완주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서 반대가 높다면은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가야 되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보았고 또 이게 우리 완주 국민의 그 분위기를 볼 때 정말 이것은 찬성해서 주장하는 것도 이것을 좀 하나씩 모든 걸 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믿을 수 있게 되는데 오직은 제가 도청을 이리 오라고 하겠습니까? 완주 같은데 전주시 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주시는 도청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신뢰를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뭐냐면 전주시가 우리 완주로 온다 하면 아마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간의 전례가 있고 또 현재까지 이렇게 되었고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하나 말씀 네. 그건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 제가 교수님 말씀하시고 시장님께 한 번의 기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즘에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태광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2030년도 하계올림픽 얼마나 이게 우리가 큰 행사입니까? 또 정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에 대해서 저희 완주에 실사하면서 감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눈 오고 그 추운 날씨에 700명이 와서 그 심사원들 환영하면서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떻든 감동을 못 할 정도로 우리는 장소 다 준비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대관급이나 2030 하계올림픽을 통합의 행정통합하고 일단 협력사업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정확히 해주시고 또 하나 요즘에 피지컬 AI라고 우리 캠퍼스 아시죠? 피지컬 AI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세계 3대 중요한 AI를 지금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AI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렵게 지금 우리 지금 전북으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동영 의원께서 장관이 되어 있으면 그분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인 걸 아실 겁니다. 네. 거기에 또 뭐냐면은 의원들 안호영 그다음에 이성년 등 그다음에 도지사님과 전주시에서도 했던 거 뭐냐면 완주군에 간다면 하고 협조가 됐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그 안에 오랫동안 지내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갑자기 심재시에서 본인이 47만 평을 땅을 내놓겠다. 거기서 자기들 AI 하겠다. 이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도지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하고 상생사업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좀 우리 완주를 도와서 완주에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와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지금 장소를 선정 문제 했는다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전주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밖에 안 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만큼 우리 삼봉을 생각했다면은 도청이 좀 더 망정강집으로 오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셔서 이것도 도지사님과 우리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좀 한번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신 게 전주에 정말 큰 애정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장관님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했으니까 활용해서 그것은 우리 도지사님이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피지컬 AI 우리 캠퍼스 이것도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시장님 상생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론화를 지금부터 합시다 해서 그리고 좀 여론조사를 좀 멋있게 서로 납득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행안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반대가 높다면 좀 중단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좀 더 이 공론화를 제대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우리 아마 시장님만 동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